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70살가 넘습니다. 노인이라고는 직접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년퇴직의 규정들은 많은 부분들이 60세를 규정하고 있거나 노인의 나이가 70세 넘어서는 것에 비해서 사회 구조는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이죠. 노인 연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면밀히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하 한 70 정도는 돼야 돼. 막내 되는 사람이 75, 6세 다 됐지. 좀 있는 사람 저긴다 그러면은 뭐 70세 뭐 그런다 그러지만 또 빈곤층도 많잖아.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연령을 높여서 일단은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얘기 말씀드리려면 이제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에 따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고령화 사회는 이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7% 이상 되면은 이제 이미 고령화 2000년에 그게 이미 넘어갔군요. 2000년에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네. 2018년도에 고령 사회도 전체 인구 중에 14%가 넘었기 지난해에. 때문에 예. 돌파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3년도면 불과 뭐 한 4년 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전체 네. 인구 중에 20% 넘는 네. 65세 인구가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예. 2060년쯤 되면 노인 인구가 41%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네. 이게 좀 유례 없는 그런 어. 뭐랄까요, 뭐 지금 발전 속도도 아니고 하여간 예. 고령화 사회로 되는 속도인데 다른 다른 나라도 봐도 이게 너무나 빠릅니다. 이게 예.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옛날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46년, 미국 72년, 일본 24년인데 우린 고령 사회 18년 진입이 만에. 18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초고령 사회는 우리는 8년밖에 안 걸릴 겁니다. 예. 프랑스가 39년, 영국이 53년, 미국이 18년. 예. 일본도 굉장히 심각한 나라인데 11년 걸렸는데 네네네. 우리는 불과 8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면 예.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네. 또 복지 부담은 너무나 많아지고 음. 이 국민연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뭐 무슨 4명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세 말고 이제 70세로 노인 인구를 올려서 네. 그야말로 이제 이런 초고령 사회도 좀 진입을 늦추고 예. 복지 부담도 조금 완화시키고 예. 이런 걸 하자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지금 되면은 얘기하는 지금 겁니다,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뒤면은 2040년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424만 명이 들고 고령 인구 비율이 8.4%로 지금 그렇죠. 떨어진다. 이제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그렇게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이 얘기는 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실현이 되지 않은 그런 얘기인 그렇습니다. 겁니다. 여러 그러니까 가지 문제가 이제 노인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연령을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5년 딱 이제 올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이제 여러 차례 이 논의가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럼 65세를 노인 기준으로 한 건 기준이 뭐냐? 이게 1981년에 만들어진 노인복지법 네. 이 기준입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66세예요. 그런데 그 40년이 흐른 2018년 올해 네. 우리 기대 수명이 82세가 지금 뭐 넘습니다. 100세 시대다 뭐 그런 얘기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하고 네. 그 사이에 노인복지법은 55차례 개정이 됐는데 핵심인 노인 연령은 못했는데요. 예. 이게 2012년 이명박 대통령도 예. 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고 했고 네. 2015년에 박근혜 정부도 상향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또 시도가 있었고 네. 2017년 문재인 정부도 뭐 이 상향 시도 재정립하겠다고 했는데 네. 과연 이제 이번에는 바꿀 수 있을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있었다 그러면은 진수희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실 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는 네. 우리나라가 가족계 출산 억제 캠페인을 했던 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데 네.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된 것이고요. 네. 네. 이 그 진짜 빠른 고령화 속도 때문에 결국은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그 1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령화 속도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부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제로 생각을 하는데 예.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15년 이상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했는데 예, 예. 별로 효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법적인 노인 연령을 좀 늦추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느 정권마다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죠.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노인이 되는 시기를 늦추는 거는 찬성하나 네. 그로 인해 받게 되는 혜택까지 늦춰지는 거는 또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가진 게 모든 사람의 이제 인지상정인데 지금 보면은 연령별로 네. 연령대별로 혜택이 쭉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예. 그 나이별로 다 달라요. 노인 연령 기준이나 혜택을 네. 주는 게 네. 저것도 좀 다 65세면은 일단은 기초연금 또 지하철 무임승차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틀니 임플란트 의료비 한 절반 할인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그 수령 수령 연령이 원래 국민연금 처음 시작했을 때는 60세였다가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62세로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결국에는 65세까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늦추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이 노인 연령을 좀 뒤로 늦추는 이 문제도 단시간 내에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가지고는 정치적 부담이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네. 앞으로 5년 후부터 예를 들면 3년에 한 개 연령씩 이렇게 늦추어가는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나이 늦추는 것과 비슷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서 예. 조금 시간을 갖고 국민들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네. 서서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예. 과정에 보건복지부는 지금 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혜택 또 이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잘 살펴서 아주 입체적이면서 치밀한 전략과 함께 단계적인 이 패키지 프로그램을 잘 고민해서 만드셔서 네. 그걸 국민들한테 내놓고 설득하고 좀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앞에서 뭐 잠깐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이제 인터뷰도 잠깐 나왔지만 같은 노인이라도 이게 입장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올려도 되겠다. 근데 좀 그래도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65세에서 더 올리면 국민연금도 늦게 받게 되고 그쵸. 상당히 이제 혜택이 뒤로 물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그 드리던 그 혜택에 대해서는 좀 늘리는 기간 동안만큼은 지금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좀 차등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 노인들이 받게 되는 어떤 충격, 이런 파장 이런 걸 최소화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치밀한 정책 네. 패키지를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고용 문제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의 직장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반론도 또 있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네. 65세 되신 분한테 노인 이러면 화냅니다 요즘. 네. 누가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평균 연령이 지금 뭐 80세가 넘었고 훨씬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분명히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나이와 이렇게 복지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노인 연령은 올리되 네. 그것과 다 복지가 연관되지 않도록 소득 수준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분화해가지고 복지를 노인 연령과 복지를 별개로 좀 설계하면 제일 될 거고요. 네. 또 분명히 이제 70세로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 연장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분명히 그 청년 일자리는 줄어든다 이렇게 나올 예. 테니까. 그러나 65세 이상 70세 가까이 된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와 네. 청년들이 실제로 일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자꾸 이렇게 너무 연계하지 말고 노인 연령은 분명히 올린다. 이건 네. 분명히 하되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리면 분명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것과는 다르게 복지는 세밀하게 다 세분화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 분명히 좀 단계적으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5년이든 몇 년이든 가서 네. 단계적으로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현재도 일하고 있다고 이미 답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30%가 넘을 정도로 네. 예, 지금 이제 많이 이제 고령화가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노인분들도 자기 이제 형편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네. 다르고 이게 연령대별로도 이제 네. 다른 문제여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해법을 찾기가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가 네. 상당히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되게 세세하게 진수희 전 장관님께서 네.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만약에 이제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을 때 네. 복지 혜택을 줄이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지 혜택 줄이는 것 중에 가장 저항이 적은 게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그럼 이제 극빈층 노인들이 직접적으로 저항할 요소들은 뭘까? 그건 이제 노인연금이라든지 네. 등등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반응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반응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지하철 승차 문제는 저항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세심한 말씀하신 대로 저항성이 작은 것부터 찾아내는 작업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하철 문제는요. 지하철은 어차피 노인들이 탑승을 하든 안 하든 매일 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더 탄다 그래서 뭔가 지하철 공사의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단 아. 노인들 입장에서 예. 출퇴근 시간만은 좀 우리 일하는 그 젊은층 좀 그 배려한다는 요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어쨌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귀에 딱 새겨져서 지금 딱 기억이 되는 것이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개 3년에 연령씩. 한 개 연령씩 3년 뒤에 이제 66세 또 네. 3년 뒤에 67세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70세까지 올려야 된다. 네.